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고 아마도 FOMC가 진행되는 목요일 정도까지는 자, 제한적인 312 수준이라도 반등으로 갈 05에 가능성이 지금 좀 높지 않을까. 그 잡혀 있고요. 반등이라면 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수익권에 반도체와 2차 진입되어 있는 전지가 좀 상황. 뭔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일단 자, 오늘 처음에 반도체 시작할 쪽은 때는 그래도 좀 외인들이 힘을 내고 있는 것 매도 같아요. 포지션을 그래서 반도체 쪽은 가졌었는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양상. 플러스로 삼성전자도 뭐 돌아섰다가 실적 이따가 그죠? IR을 일단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금 더 수익을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있는 움직이는 모습을 모양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반면 자, 2차 조금만 더 전지는 지켜보시자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이겠죠. 테슬라의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온세미컨덕터의 주가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그림이 외국인 수급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장 초반에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쪽의 대금이 절대 대금은 코스피가 높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 쪽의 매도 압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창구 기준의 매매를 보시면 오늘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6%의 급등 보여주면서 LG생활건강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강세네요. 외국계 창구 쪽에선 지금 가장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대모비스까지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어저께부터 움직였던 종목군들까지 한번 뭐 흐름을 연장해 보자면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아시아나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아나 종목이 오늘도 일단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나 IDT.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주총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일단 실적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군들의 안정을 5분 봉 정도 보면요. 유가증권 지금 시장은 이런 그래도 상황입니다. 약간은 안정을 찾는 지금 모습을 추세는 나타내고 상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와 있죠. YCC가 바뀔 수 그렇기 있다는 때문에 얘기와 이렇게 함께 내려갈 환율도 가능성이 어느새 더 있어 1340원대로 보이는 내려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보시고 1340원대로 매매를 안정적으로 임하시면 내려앉는지 좋아 여부도 보여요. 시장에는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자, 변수라고 볼 수가 일단은 있겠습니다. 매도로 대응 오늘 중입니다. 보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 이쪽이 좀 견조하고 국선 그다음에 매수 자동차가 신호 좀 발생.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부품주들이 좀 버티다가 어제는 막 급락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다행히 좀 자동차는 반등하는데 문제가 좀 2차 전지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일단 주식을 아침부터 좀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거의 700억을 파는데 이 중에 거의 한 400억이 전기전자고 그 다음에 철강주도 한 100억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 LG엔솔이나 삼성이 있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팔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지 아직 근데 이게 장중에는 정확히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창구 기준이니까요. 근데 네. 좀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오전에 좀 실제 외국계 창구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건가요? 2차 전지 쪽?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삼성전자. 때는 창구 예.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집계되겠지만 삼성전자에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업종별 매도 금액을 봤을 때도 전기전자 업종에 무려 500억이 매도예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200억 정도의 매도, LG에너지솔루션 130억 매도, 그다음에 삼성 SDI에 50억 정도의 매도. 이거 좀 고려해 보면은 거의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비금속 광물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빼면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까지 합쳐서 보면 이 안에서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버팁니다. 외국계 창구에 매물이 나오지만 버티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 매물을 버티지 못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되거나 좀 더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편차가 좀 나타나고 네.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부분은 이 테슬라가 오르는 장에서 또 좀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온세미콘덕터의 실적 하향,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다 좀 전기차랑 전동화 쪽하고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파나소닉의 뭐 감산 네, 뭐 맞습니다. 그것까지 좀 겹쳐가지고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좀 충격을 받는
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네. 8% 급등하는데 네, 아스마르님 사실 실적은 좀 쇼크로 어서 오시고요. 나왔거든요. 엘리게이터님. 나왔는데 방금 전에 예,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 코스알엑스라는 제가 아리가또라고 회사, 불렀던 지금 네, 미국에서 거의 엘리게이터님. 아마존에서 거의 항상 네, 보는 오셨네요. 회사고 네,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알엑스 네. 화장품인데, 이 회사에 대한 자, 지분을 베스트 최대 주주 자녀 지분 박. 수한다. 그래서 오늘 네, 뉴스를 보니까 베스트방님, 아모레퍼시픽 짱구 코스알엑스 7277227님, 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 보면 4568님, 시장에서는 일단 뭐 네, 레드9838, 레드9238님, 지분 인수를 네. 네, 긍정적으로 어서 오시고요. 평가하고 올샨맨님, 또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이 월드 밸런스님, 그리고 지금 네, 화장품에서는 어서 보면 오시고요. LG생활건강은 중국 쇼크로 좀 많이 충격을 계속 받고 있고, 네. 근데 요즘에 또 미국향 기업들은 또 실적도 괜찮은데 거기에 성장을 자, SDM 2010년대 중반만 해도 1105님도 화장품 인사 좋은데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완전 반갑습니다. 어서 시장이 오시고요. 바라보는 성격 자체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잘해? 그러면 이제 밸류를 또 높게 주는 네. 그런 현상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좀 타당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일단 네. 실적도 뭐 충격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LG 생활 건강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던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YY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도 네네네. 있잖아요. 이익은 좀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M&A 이슈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국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면 시장에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 게 한세실업이죠. 네, 한세씨. 네, 뭐 최근에 글쎄요,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많을까 싶기는 한데 꾸준하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네. 기준으로도 뭐 기관 쪽의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좀 꾸준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마카롯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소비에서도 뭐 대량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싼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한 쪽의 소비가 일정 부분 회복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소비와 관련돼서 그 가전 쪽에 있어서 월풀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많이 안 받았는데, 좋았죠. 예. 네. 근데 최근에 LG전자는 물론 가전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 종목은 나름 뭐 수급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전반적인 매수와 함께 그래도 10만 원권에서는 계속 좀 버티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미국 소비와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 두 가지 이렇게 뭔가 좀 모멘텀이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단 연말 소비 시즌에 IT 제품에 대한 재고 소진이 얼마나 되는지도 네. 잘 한번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그 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뭐 코스피에선 거의 압도적으로 네. 좀 강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섹터별로 보니까 인터넷 대표주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쪽이 좋은데, 아까 근데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분식회계에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약간의 이제 그 리스크가 있지만 그 어쨌든 그 이제 언론 보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각각 한 2% 가까이 좀 상승하는 그런 좀 좋은 출발을 일단 좀 보여준 것 같고, 어제 사실 호텔 신라가 또 충격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죠, 급락했죠. 예. 근데 네. 오늘은 일단 다행히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같은 이제 면세점 3사가 네. 다 고르게 오르고 있고, 항공주들도 오늘 에어부산 좀 뭐 저번에 한번 실적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한 5% 오르면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좀 부진을 좀 이제 일단은 좀 떨어내면서 네. 좀 강세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도 좀 출발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중국 소비주들은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IR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1%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1.4%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들 이렇게 보면 뭐 이 중화권 스마트폰, 특히 화웨이폰이 굉장히 좀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효과로 인해서 중국 그 스마트폰 시장도 어쨌든 지난 몇 년간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탈피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인텔도 지금 이제 PC 재고 조정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이 PC는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거든요. 우리가 이제 AI만 많이 바라봤지만 이쪽에서도 이제 뭔가 좀 재고 확충이라든가 이런 좀 수요 증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반도체가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반도체 대표주들한테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늘 일단 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좀 하락 반전 지금 했거든요. 네. 결국 2차 전지의 이 쇼크, 계속해서 나오는 테슬라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좀 코스닥, 2차 전지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코스닥 섹터는 코스닥의 2차 전지 쪽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외에 또 빠지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뛰진 않는 것 네, 같은데. 오늘 뭐 그렇게 특별하게 급락하는 업종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네. 종이목재 업종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이목재 업종의 뭐 급락은 거기는 영풍제지 아닌가요? 네, 뭐 개별 종목의 하락 때문에 나타나는 네. 것이고 철강금속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개별 종목은 오히려 좋은데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의 조정이 조금 깊어지면서 고려아연과 풍산 같은 덩치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타난 흐름이고요. 의약품 업종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오르고 있지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덩치 큰 종목이 좀 조정받으면서 오늘 거래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업종도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도 조금 부진하죠. 지금 캐터필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급등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외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HST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업종별 상승률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주들의 뭐 상승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보험주나 뭐 운수창고 업종이나 일부 업종의 움직임보다 중형주의 상승이 일단 거의 1%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대형주처럼 뭔가 프로그램 매매에 흔들리고 일단 뭐 실적 발표되면서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반면 중형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모레지, 한세실업, 하나생명, 그다음에 애경산업, 솔루엘, 솔루M, SL, HT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KCC나 종근당, 뭐 GKL,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중형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모레 퍼시픽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 쪽에도 보면은 저가 화장품 뭐 저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가 낮은 그런 네. 원료를 제공하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음. 지금 뭐 뷰티스킨이라든지 마녀공장, 이게 코리아나 결국 좀 그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런 이제 회사들 인수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약간 이제 그런 효과들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네. 없죠.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뭐 그들을 자본력으로 밀어줄 수 있는 대기업과 함께한다면 네. 더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거래가 대거 증가하면서 이쪽 종목군들도 비교적 활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섹터가 어쨌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하면서 네, 이끌면서 좀 지수도 좀 이끄는데 근데 이쪽이 워낙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예전만큼 크진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여기에 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표 주자들 또 어제 부진했던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일단은 좀 반등을 하는 게 오늘 코스피 쪽에는 우호적이지만 다만 여기에 이제 2차전지가 같이 가준다면 오늘 증시가 좀 크게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네, 2차전지가 지금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조금 이제 막혀버린 좀 아쉬운 오늘 좀 장세가 오늘 오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고 현상이 오늘 좀 많이 완화됐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고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 좀 떨어졌고요. 네, 거기다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전쟁 리스크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확전에 대해서는 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뭐 추가 확전은 나지 않을 걸로 일단 유가만 봤을 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 달러까지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맞습니다. 세 가지 조건들 또 특히 이제 보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도 좀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 네. 일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둔화가 된다면 그렇죠. 네, 어쨌든 달러화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위안화 추정성이 더 네. 강하다고는 하지만 엔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뭐 150엔대를 고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온다면은 우리 환율도 지금 1,350원에서 60원에 거의 묶여 있는 양상인데 오늘 지금 1,34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최근 단기 저점은 깨고 내려가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엔화 약세가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지금 좋게 작용은 안 했거든요. 딱 그렇죠. 보면은 달러를 네. 강세로 만들고 또 요즘에 보면 물론 옛날보다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이 강도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국선 없거든요. 네. 매수 신호 그런 발생. 부분인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너무 많이 팝니다. 지금 벌써 그렇죠. 1,100억을 파는데 네. 일단 요거는 어쨌든 오늘 전기전자 전기전자 지금 800억 하고요. 철강금속을 270억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일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좀 집중된 네. 그런 좀 수급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일단 좀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로는 오늘 좀 상고 현상도 완화되고 좀 좋은 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네. 결국 좀 테슬라 쇼크가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 좀 상승을 막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일단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 2차 전지에 관련된 좀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그 미래에셋 증권의 그 김철중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요새 뭐 전기차 안 국선 좋은 거 다들 매도 알고 신호 계시고 발생. 현대 기아는 유지를 했습니다. 전기차 전략 수정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후퇴했죠. 일단 후퇴 사인을 좀 냈고 그래서 24년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예상치를 기존 원래 미래에셋증권이 2천만 대 예상을 했는데 이거 1,800만 대로 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전망도 2,500만 대에서 2,300만 대로 각각 10%, 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불가피한 좀 상황이죠. 지금 뭐 전기차 그렇죠. 수요가 네.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걸로 다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그래서 좀 이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일단 이제 리튬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 김철주 연구원의 의견은 여기서 좀 리튬 가격이 7월 이후로 굉장히 크게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배터리 가격 역시 내년 1분기까지 하락을 할 걸로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완성차 업체가 급하게 사질 않는데요. 그렇죠. 미루겠죠. 네네. 어차피 더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뭐 팔리는 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예. 굳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 살 필요는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구매를 연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리튬 가격이 좀 하락이 멈춰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중심으로 감산 신호도 좀 나오고 있고요. 호주의 리튬 광산 기업 중에 그린부시라는 회사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생산량 감산을 좀 일부 언급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 중에 리사이클인가요? 그 네. 회사도 아마 프로젝트 좀 연기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처럼 공급 부담이 좀 완화되는 그런 신호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좀 회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기본 조건으론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의 선행 지표로 여러분들이 중국의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보수적인 좀 상황이 좀 연출되겠지만 내년도 넘어가서 리튬 가격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반등의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2차전지 보실 때 하나의 키포인트로 리튬 가격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수급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어쨌든 선물 미결 작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이벤트 앞두고 일단 줄였다가 다시 이제 오늘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어요. 아마 방향성 보이면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2차 전지도 동일하게 최근에 가장 공매도가 빠르게 늘어났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니까 네. 만약에 그런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시장의 변곡점에 왔다면은 줄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봤는데 네. 일단 뭐 테슬라가 하락하고 파나소닉의 어떤 이런 뭐 매출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게 좀 부담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을 풀어야 일단 지금 업황은 좋지 않지만 수급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회복이 될 텐데 일단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목군들 흐름에 있어서 또 하나 조금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외국계 창구의 매매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매도하고 있는 쪽은 상당히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종목들. 그래서 뭐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LNF, 아프리카 TV, 하나마이크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사고 있는 쪽을 보면 뭐 급등락도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JYP 엔터라든지 몇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 꾸준하게 샀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창구가 과연 외국인인가 싶은 그런 종목군들도 꽤 많이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없고 매도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을 조금 대거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의 매물이 당연히 많은데 시총 차이가 워낙 나니까 지금 코스피에 1200억 팔고 코스닥에 지금 800억 파는 것을 우리가 시가총액 비율로 보자면 코스닥 쪽에 매물 압박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쪽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게 2차 전지나 아프리카 TV 오늘 뭐 급락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네. TV도 지금 뭐 아까도 12... 실적 나온 것 네. 같은데 약간 미스한 것 같은데 시장에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네, 일단 외국인들의 네. 매도 압박이 워낙 거세면서 지금 12%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 압박이 있는데도 버티는 종목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알테오젠, 뭐 포시에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하나 뭐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지만 네. 이 안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모두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리노공업도 반도체 영역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물량이 생각보다 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낙폭도 코스닥이 좀 깊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수급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것을 벗어나려면 외국인들의 매물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걱정되는 건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이 12시 이후까지 이어지면은 반대 매매가 또 일부 출회될 수 네.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마 12시 이전 구간까지 지금 이 외국인들이 누르고 있는 압박을 이겨낼 만한 저가 매수가 생기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좀 변동성이 네. 커지고 있고요. 좋은 출발을 오전엔 좀 보였는데 일단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 5포인트. 그런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만큼 오늘 시장은 이제 특정 섹터의 급락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쪽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네. 오늘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분들이 되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지수도 바닥 찍은 거는 같고, 그다음 뭐 금리도 좀 꺾여가고, 그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또 시장은 반도체가 2차전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또 특히 2차전지가 이렇게 너무나 흔들리다 보니까 증시는 또 갑자기 또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그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뭔가 좀 오늘 좀 상승 종목도 많고 변화가 된 건 맞잖아요. 네, 매크로 맞습니다. 지수가. 네. 그럼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좀 맞는 건지.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선 뭐 매수 신호 하락 발생. 저는 8, 90%는 완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뭐 하락 조정이 8, 90% 진행됐기 때문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는 뭐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반도체만 올라가는 거로는 부족하고 네. 2차 전지가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오늘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레벨을 버텼을 때는 지금 매물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레벨 다운을 하면 그만큼의 매물량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ETF 영향이 작용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패시브 수급이 작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펀더멘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의 레벨을 지켜주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국선 매물량이 제한될 매도 수 신호 있는데 발생.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면서 끌어내리면 그러면 시가총액대로 움직이는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어쨌든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사고 싶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잘 버티는 종목이나 아니면 조금 시장 대비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정 불안하시다면 좀 더 확인하고 비싸게 사도 되니까, 정말로 시장이 추세 전환한 것이라면 조금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문제는 지금 이제 다 주식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좀 바닥권까지는 좀 이제 진입했다고도 좀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네. 어쨌든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 2차 전지가 좀 약간 지금 위가 막혀 있고 오늘도 하락 충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조금 좀 부진한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또 2차 전지가 또 안정감을 찾는다면 또 못 오른 만큼 또 지수가 또 레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장은 좀 아쉽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강한 좀 상승을 기대하셨을 텐데 생각만큼 흘러가지 않는 그런 좀 장세가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저희 광고 좀 보고 와서요. 예, 저희 마무리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운 좋은 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자, 시작됩니다. 국선은요. 저희 사무실 커피로 말씀드렸다시피 운조 커피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드립백, 추세선 캡슐까지 상단에서 맛있죠? 하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커피 향이 그런 남다르네요. 모양새. 어제는 위쪽으로 와서 콜롬비아 스프리모, 매도를 오늘은 케냐 했다는 더블 거 A, 세계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당일 이런 로스팅해서 흐름을 보내주는 이어가고 운 좋은 커피. 이쪽 맛있을수록 38이 운이 좋아지는 여기 운조 뭐냐 커피 3프로 TV와 618짜리네요. 함께합니다. 618짜리 쪽에 내려오면 청산을 좀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임자 3프로 TV랑 100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100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100년 화편 식재료가 얼마나 멋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자, 조건들은 참 이제 좋은 조건들이 나왔는데 오늘 증시는 조금 아쉽게 약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도 이게 좀 거의 마이너스 갈까 조금 이제 걱정되는데요. 지금 보합이고요. 0.01%입니다. 그래서 강보합이고, 그래도 상승 종목이 2배 정도 많아요. 이제 그만큼 중소형주들은 네. 분위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실히 소외받았거나 좀 오래 못 올랐던 이런 섹터들이 좀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4포인트 0.58% 하락을 했고요. 상승이 840개, 하락이 630개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장 마감까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데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이는지 네. 이 부분하고, 그래도 선물 쪽은 조금 개선은 된 거죠. 선물 쪽은. 예. 근데 선물은 조금 약간 하나 포인트 네. 짚어야 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외국인들의 이 오후장에 만약에 이 매수를 던질 때 그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서 청산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던지는 구간에서 더 지수를 눌러버리면은 네. 지금 그나마 사고 있는 기관들 쪽에서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외국인들의 포지션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최근 4일째 횡보하는 양상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4일째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설사 하락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하락이 아니라면, 그러면 반등의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참 이게 매일매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대응하시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계속 조금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뭐 분위기 자체는 좀 뭔가 바뀌는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참 이제 위로 이렇게 연결되기가 참 이게 그만큼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 매매 동향 좀 잘 체크하시고, 역시 오늘은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IR에서 아마 이제 장중에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그렇죠. 얘기들이 나왔는지 네.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후에 또 2차전지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좀 포인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나와요. 그것도 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니까 이게 또 50을 좀 넘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김종윤님은 목요일 날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자, 요 부분에서 청산을 줄게요. 선물 자, 매수 일단 주문이 청산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세선 하단 쪽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들어왔어도 여기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여서 일단은 정리를 주고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서 매도 아래쪽으로 다 끌고 내려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깔끔하게 일단 국선 수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 자, 수익 나신 분들, 네, 브레이브님, 네, 별풍선, 네, 감사하고요. FJGH 5425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HYC WWKD님, 네, 달빛새님 수익이시고요. 브레이브님, 네, 별풍선, 네, 고맙습니다. 네, 머스크님도 별풍선 감사하고요.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 국선 매수 신호 발생. 네, 달빛새님도 네, 별풍선 고맙습니다. 네, 땡큐.
국선 매도 신호 발생. 자, 준회원 아니신 분들은요, 네, 준회원 가입해서 방송을 봐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준회원 방송으로 네, 전환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회원 아니신 분들은 네, 준회원으로 네, 회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선 매수 신호 발생.
국선 매도 신호 발생.